그래서 자 이어서 자 여러분 이제 경량철골 공사와 관련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 나눠준 회장실 투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요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실 투시도 임원실 관련된 요 부분에 이제 경량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자 경량공사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공사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눠준 도면이 있어요. 01 회장실 경량 실습이라고 하는 캐드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열고 있어요. 저도 지금. 자, 열어보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량 산출할 내용이라든가 수량 산출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렇게 친절하게 위에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일단은 자, 일단 도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회장실이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기가 이게 뭐지? 여기가 아까 뭐였죠? 아마 여기 비서실인가 할 거예요. 비서실이나 뭐 준비실이라든가. 그리고 이쪽이 뭐 이렇게 응접실이라든가 있어. 응접실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비서 대기실, 그리고 응접실. 어쨌든 뭐 실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 경량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평면만 놓고 봤을 때, 여기 이제 외벽 있죠? 여기 사진에다가 보면, 자, 외벽에는 이제 커튼홀이죠. 커튼홀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가구가 또 있고, 천장에는 뭐 등박스도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에는 사실 경량이 들어갈 게 없죠. 여기 뭐 기둥 같은 경우에 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공사에서 제외를 했고, 이쪽에 이제 펜코일, 이 커튼홀 주변으로 이제 펜코일 박스가 이제 둘러져 있는 걸로 보여져요. 마찬가지로 도면에서 보면 똑같죠. 도면을 보면 기둥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펜코일 박스가 있고, 커튼홀 주변으로 펜코일 박스가 있고, 이쪽 벽은 조적벽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뭐 그 기타 탕비실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조적이라는 걸 확률이 많죠. 그래서 조적으로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벽은 어디냐면은 여기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 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쪽에서부터 이 커튼홀에서부터 쭉 와서 이쪽 벽, 그리고 이제 문도 있고, 여기가 회장실 임원실이고, 여기가 아마 비서실이고, 여기가 이제 응접실인가 그럴 거예요. 중간에 문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벽에 수량을 수량을 맞추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세부 조건들도 있지만 이거는 뭐 나중에 봐도 되고. 천정도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엠바 형태로, 아마 이렇게 보면 엠바일 거예요. 엠바, 아마 우리 엠바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자, 엠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럼 천장 면적이 나와야겠죠. 여기 중간에 요 선 있죠. 요 선은 커트박스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장 면적을 구할 때는 요 커트박스 안쪽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닥 구하는 거랑 뭐 같다고 보면 되죠. 바닥 구할 때 거기서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커트박스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해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 중간에 등박스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천장 면적 구하고 벽의 면적을 구하면 우리가 우리가 공사의 수량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요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사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드는 65형짜리 스터드. 65형이면 아까 65mm니까 양쪽에 투피를 치는 거예요. 양면 투피니까. 그러니까 이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벽이 100짜리 벽일 거예요. 찍어보면 65형 그냥 스타트가 있고, 안쪽 바깥쪽에다가 석고보드를 치부하는데 석고보드를 두 면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둘이니까 총 4면이 취급되는 거죠. 이쪽에서 바깥쪽에서 치부하는 게 있고, 안쪽에서 치부하는 게 있고, 기둥을 세우는 게 있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스터드 65형짜리 두께의 스터드를 세우고 그 위에 9.5T 석고보드를 두 번을 양면으로 친다는 겁니다. 총 4장이 들어가는 거죠. 안쪽에서 바깥쪽. 천장에는 엠바로 하기로 했다고 했죠. 엠바로 하고, 천장도 마찬가지로 엠바를 설치하고 나서 주된 공정을 얘기하는 거죠.
9.5T짜리 속거보드를 투프라이 친다. 즉 투피 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천장에다 투피 치는 그런 공정이 있겠구나. 엠바 설정하는 공정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천정고를 알려고 하는 건 우리가 인면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벽체의 길이의 총 합에다가 곱히 천장고 높이를 하면 2600 하면은 이 벽체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벽체 면적을 구하고자 할 때 이제 저런 내용을 적었고. 자, 그리고 세부 조건으로는 우선은 우리가 이 계구부는 다 공제를 합니다, 원래. 근데 일단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인면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인면이 없으니까 계구부는 다 포함하는 걸 일단 물량 산출합시다. 이거는 원래 공제를 하는 건데, 그냥 우리 편의상, 물량 산출하는데 편의상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정비수량으로 할증을 고려하지 않는 그대로 들어가는 하고, 뭐 이거는 그냥 소수점 두째짜리 이거는 보면 되고, 수량 사축을 먼저 하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거 수량 사출하는 건데,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요 수량 사출 여기 미리 좀 봤지만, 자, 그리고 내역서를 한번 볼게요. 내역서. 여러분들 나눠준 배포된 자료 중에 그 내역서가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어떻게 공사 범위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장실 경량실수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세요. 이미 열어져 있나? 아이고. 아, 이미 열어져 있네요. 자, 열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내역서가 좀 위치를 좀 바꿔야겠네요. 살짝 위치를 바꾸면, 방금 전에 봤던, 좀 됐네요. 네. 자, 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역서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그 관련된 공사 내역서를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그냥 얘기하지만, 공사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공사가 들어간 건지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품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아이고. 아까 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여기 품명 있죠, 품명. 자, 여기 품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한 경량공사, 그 공사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겠죠. 뭐 경량, 뭐 수장, 뭐 금속, 뭐 조명, 뭐 전기석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경량공사만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경량공사, 그것도 어디냐면, 임원실, 회장실만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품명. 여기다 어떤 공사의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걸 제가 지워서 규격이 있으니까 이걸 좀 단서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되올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자, 스터드 먼저 세우는 게 있죠. 스터드 세우는. 우리가 보통 스터드 그냥 적읍시다. 여러분들 같이 적으십시오. STUD 스터드 설치. 보통 우리가 스터드라고 하는 거는 위에 세로바라고 하잖아요. 세로바를 우리가 스터드라고 하는데, 자, 경량벽체 공사할 때 우리가 벽체에 골조를 세울 때 그냥 현장에서 스터드 세운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냥 뭐 경량 골조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스터드 설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골조를 세운다, 그런 의미를 한 거예요. 아래 런너, 위에 런너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세로바를 끼우는 거, 요 공정을 이제 스터드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자, 스터드 규격은 65mm라고 좀 이미 적혀 있어요. 그래서 스터드 설치하는 공사가 있고, 근데 그거는 규격은 65mm 라고 하는 걸 보면 되고, 단위도 적읍시다. 단위는 그러면 이거는 제곱미터죠. 제곱미터로 이제 하면 되고, 대문자로 할까요? 자, 대문자로. 수량은 이제 아직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 같이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터드 설치한 다음에 뭘 하죠? 양쪽에다가 석고보드 치부 하는 거죠. 그래서 석고보드 치부. 치부라고 합시다. 치부. 석고보드 바탕재 설치하는 거예요. 아직 마감은 하지 않았지만, 마감은 또 마감공사가 뒤에 따르고 오겠죠. 석고보드 치부하는 공사가 있는데, 우리 석고보드 어떤 거 할 거냐면, 9.5mm짜리, 즉 9.5T짜리, 1cm 정도 되는 두께,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는 석고보드죠. 자, 9.5T짜리를 36 사이즈로, 3 곱하기 9니까 36 사이즈니까 900에 1200짜리, 900에 2400짜리죠.
900에 1800짜리죠. 3의 배수니까 3하면 9, 9, 38이니까 900에 1800짜리를 두 겹 설치하는 거. 요게 얼마나 면적이 들어갈 것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규격도 똑같이 제곱미터 하고, 자, 중간에 그리고 여기 지금 65T짜리 24K라고 하는 거 우리가 했는데, 요거 지금 인슐레이션이에요. 단열재예요. 중간에 단열재 중에서 그라스울 단열재, 그라스라고 하는 건 유리죠. 유리울이에요. 돌을 석재를 이제 울처럼 이렇게 증들여가지고 우리 솜사탕 만들듯이 만든 그런 단열재입니다. 굉장히 이거 우리 피부에 닿으면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단열재인데 어차피 보이지 않는 거니까. 자, 바닥에다가는 바닥이 뭐지? 우리 먹매기 말이죠. 우리가 그냥 석고보드를 치부할 때 골재를 런너라든가 바닥에 런너 세우잖아요. 런너. 그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바닥에 먹매기 작업이 돼 있어야 돼요. 먹매기 작업이. 자, 먹매기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목공 작업인데, 이제 석고보드 경량 작업자가 우리 벽체라든가 이런 거 작업할 때는 그냥 경량에서 합니다. 먹에서 따로 떼지 않고, 물론 그 전에 목수가 미리 먹을 때려 놓을 수도 있겠죠. 선작업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때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 먹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그에다 먹을 좀 때리게 되죠. 이것들이 다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다 제곱미터 단위로. 요건 이제 먹매기 같은 거 바닥 면적으로 하면 되고, 요 석고보드 그라스 같은 경우는 하나만 되고, 요 석고보드 치부는 양쪽에서 치부되니까 곱하기 2가 될 것 같고, 스터드도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내용이 공사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했고, 자, 천장 봅시다. 천장에도 이제 우리가 우리 스터드 벽체에다가 스터드 세운 것처럼 천장에도 금속으로 골조를 세워야겠죠. 설치를 해야겠죠. 자, 그게 이제 LGS 경량 천장 철골틀 경량, 그냥 우리가 약자로 LGS 시스템. 자, LGS라고 하고, 경량철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엠바라든가 달대라든가 캐링이라든가 클립이 행거라든가 클립 마이너 채널 기타 등등 피스 이런 걸 다 조합해가지고 천장에 설치하는 골조 골격을 설치하는 거를 다 합쳐서 이제 LGS라고 하고, 공정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LG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로 할 거냐면 엠바로 하겠다. 엠바인데 두께 50짜리, 폭 50짜리 엠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고, 단위도 우리가 이제 제곱미터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석고보드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석고보드 치부가 있죠. 석고보드 치부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 먹매기 공사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겠지만, 위에 보면은 커트박스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 석고보드 치부가 있고, 요것도 단위는 M제곱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몰딩이 있겠죠. 몰딩이 몰딩 없이도 하려면 굉장히 공사가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몰딩을 설치하는 게 간단한 공사, 일반적인 공사는 몰딩을 차게 되는데, 지금 W인형 마이너스 몰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마이너스 몰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몰딩 설치하는 공정들이 있고, 이거 다 천장 몰딩 설치하는 거. 요거는 길이로 하면 되죠. 길이. 요거는 이제 제곱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제 길이 미터로 하면 됩니다. 요거는 미터로 합니다. 단위가 미터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천장에 같은 경우는 등기구라든지 또는 에어컨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빔프레드라든지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리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장 점검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장 점검구 설치하는 거. 그래서 천장 점검구라고 설치를 하고, 점검구 같은 경우는 기성품도 있고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기성품이라 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걸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450평짜리 각 450각짜리로 설치하는데, 요거는 그냥 개수로 하면 되겠죠. 개수니까 2회죠. 개수로
하고 몇 개 설치하냐라는 거. 주로 이제 에어컨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뭐 등박스라든지 그런 거 위치 하나씩 설치하면 되는데, 도면에 보통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전공구 위치까지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시 설계를 할 때는 그래야지 이렇게 천장에서 물량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뭐 실당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는데, 뭐 보통 실당 하나 정도 들어가면 되지만 하나 이상은 들어가면 되지만 두 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전공구 위치는 여러분들이 꼭 표시 도면을 이제 실설할 때도 이제 설치를 해주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등기구 타공하는 것도 경량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구 타공이 있습니다. 등기구 타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소죠. 몇 개를 타공하느냐, 하나 떠올 때마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천장도 마찬가지로 먹매김을 해줘야 돼요. 뭐 여기서만 천장을 먹매김하면 어떤 먹매기냐면, 등기구 위치예요. 등기구 위치를 뭐 1500 간격으로 이제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뭐 1200이 또 어떤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데, 먹을 때려놔야 그 위치에 맞춰서 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다 먹매김 하는 거는 바닥 먹매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겠죠. 뭐 금액의 차이가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천장 먹매김 공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먹매김이 아니라 먹매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정을 분리해 놨어요. 자, 요것들은 지금 뭐 스터드, 뭐 LGS, 초고, 시브, 천장 멀티, 뭐 이런 크게 분리를 해 놨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다 천장 경량 철거 공사 공정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크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공정에 대략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분리해 놔도 이거 공사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공정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것들이 뭐예요? 밑에 보면 옆에 내역서, 밑에 보면 시트에 보면 내역서가 있죠. 안 보이나요? 위로 올려야지 보이나요? 자, 내역서 보이죠? 밑에 보면은 내역서, 여러분 시트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세이브해서 한번 할게요. 중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일단 세이브해서를 일단 하고, 자, 여기 보면 밑에 시트를 보면은 뭐 갑지가 있고 뭐 내역서가 있는데, 자, 그 내역서를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공사가 있는지를 경량 공정에서 대표적인 공정으로 좀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해 놓은 이유는, 자, 이제 밑에 보면 1위 대가 목록이라고 있어요. 자, 1위 대가 목록을 풀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면 경량 철골 공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정 이렇게 크게 한 것들을 이제 분류해 놓은 겁니다. 1위. 자, 대략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경량 천정 틀 엠바 있죠, 엠바, 파워바도 있고, 아까 65형 벽체 같은 경우는 벽체죠. 이건 천정이고 이건 벽체죠. 벽체 같은 경우는 65형 있고 100형이고, 100형이면 좀 굵은 벽인, 두꺼운 벽인 거고, 우리가 벽체에다 석고보드를 치부하는 거, 대표적으로 벽체에다가 치부할 때 한 피 치부하는 거, 투피 치부하는 거, 한 피 치부하는 거, 투피 치부하는 거, 뭐 금액은 그럼 2배겠죠. 뭐 물량은 2배겠지만 재료비나 노무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들어간 재료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천장에다가도 뭐 원피를 칠 건지 투피를 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이렇게 1위 대가 그 견적서의 형태로 이게 대표적인 그 목록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뭐 천장 보면 뭐 천장에다가 9.5T짜리를 1제곱미터 설치하는데 재료비랑 노무비가 이렇게 들더라. 그래서 1제곱미터 설치하는 이렇게 합계가 얼마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중간에 보면 인슐레이션도 있었죠. 아까 인슐레이션 몇 T였죠? 50T였나? 24개 50T였죠? 인슐레이션 들어갈 때 또 들어가는 비용. 이 비용은 조금 뭐 설치하는데 인건비 똑같은데 자재비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등기구 타공하는 거. 등기구도 타공할 때도 뭐 여러 가지 타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운라이트, DL이는 다운라이트 얘기하는 거죠. 다운라이트 같은 게 원형으로 됐기 때문에 타공하는 게 좀 쉬워요. 근데 뭐 네모라든지 뭐 형태가 뭐 세모 이런 건 없겠지만 형태가 조금 더 특이한 거면 조금 더 단가가 설치비가 더 올라가겠죠.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현장에다 타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등기구가 대표적인 거지만 뭐 디퓨저라든지, 디퓨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환기 같은 거 할 때 뭐 원형 디퓨저도 있지만 뭐 라인 디퓨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라인 디퓨저 같은 경우는 또 금속 작업이에요. 타공하는 게 아니라 금속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스프링클라든가 뭐 아까 했던 알루미늄 몰딩 설치하는 거, 전공 설치하는 것들도
다 경량철장 작업에서, 경량 철골 작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수, 기타 뭐 이제 보드 같은 경우도 방수라든가 방화보드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에 대한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1위 목록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대표적인 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역서에 가서 물량을 공정별로 나눠 놓은 거를 이제 지금 수량을 뽑으면 되겠죠. 수량을 뽑으면 되고, 단가는 수량을 여러분들이 같이 캐드로 뽑으면 되고, 이 단가는 이 1대가 목록표에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재료비, 농업 이런 거 단가를 집어넣으면 되면은 우리가 이 내역서가 완성이 되는데, 자,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도 있고,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1대가를 푸는 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다 회사마다 가지고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좀 편할 수도 있는데, 자, 1대가 어떻게 풀었냐. 예를 들면 석고보드 뭐 치부한 거 볼까요? 석고보드를 벽체에다가 투피 치부하는데 3,000원 나오고, 노무비가 뭐 3,800원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 같이 올려준 파일 중에 1대가 풀기에서 1대가 세개, 경량 1대가 세부 근거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면은, 자, 1대가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해해가지고, 왜 그게 나왔는지 근거표를 작성을 한 건데, 자, 이게 보이나요? 자, 이게 보이네요. 자, 보면, 여기 위에서 또 보면, 뭐, 경량 천장 1호, LGS 이거 설치하는, 엠바 설치할 때, 자, 표준 뭐, 엠바 설치했을 때, 엠바 설치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냐. 우리가 천장에 들어가는 이런 자재들이, 세부 자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인서트도 있고, 뭐, 아까 뭐, 마이너 채널, 뭐, 행거, 뭐, 클립, 뭐, 캐링, 엠바, 여러 가지 뭐 들어가는 피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곱미터당 그 들어가는 수량을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누가 해봤냐면, 이거 다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해봅니다. 그래서, 뭐 1제곱미터당 뭐, 인서트는 몇 개, 1개 반 들어가고, 뭐, 달대도 1개 반 들어가고, 뭐, 마이너 채널 몇 미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한 조 들어가고, 클립 몇 조 들어가고, 이거를 다 계산해서 각각의 재료들 들어가는 그 수량에 대한 단가를 집어넣어서 단가를 다 더했더니, 그 금액, 단가 합이랑,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요건 푼셈에서 봐야겠죠. 푼셈에서 우리, 뭐, 경량, 천장, 설치, 인건비, 이렇게 지정해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현장에서 진행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에서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지정해준 거지, 편입폼셈으로 이렇게 추천해준, 그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 그렇게 만약에 꼭 그거대로 쓴다고 한다면, 모든 건설회사가 다 인건비랑 자재비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열심히 더 노력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또 낮춰서 공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꼭 금액이 같진 않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정해주는 표준 폼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여기 노무를 풀었죠. 이건 이거 한 몇 년 전 거라서 금액이 좀 많이 틀립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단가, 노무비가. 그래서 자재비 얼마. 그래서 경량 천장 철골 틀을 설치하는데, 지금 그거를 경량 1호라고 보고,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재비와 노무비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6,000원에 10,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1대가가 얼마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풀어놓은 거 보면, 경량 천장 틀 보면은 6,000원에 10,000원. 비싸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LGS 엠바를 설치할 때 재료비가 7,000원이고, 노무비가 10,000원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간 거고, 또 한번 다른 거 볼까요? 밑에 스터드 있어요. 스터드 봅시다. 자, 스터드 경량 2호 스터드 보면, 스터드 세울 때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그 자재들이 있어요. 뭐 런너도 있고, 뭐 앙카도 있고, 휠티 앙카는 이제 땅에다 파는 거고, 용접, 뭐 봉 들어가는 뭐 부자재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 스터드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는, 제곱미터당 들어가는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서, 그 단가, 재료비 농업비로 8,000원 나오네요. 1제곱미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비 농업비 설치돼 있고. 자, 이것도 보면 이렇게 지금 같이 그렇죠. 8,000원, 9,000원. 좀 비싸게 들어갑니다. 좀 싸게, 이게 갔냐? 그죠? 8,000원, 9,000원, 뭐 비슷하게 들어갔죠? 여기 지금 풀어놓은 거 가지고 대략적으로 얼추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면 석고보드 붙이는 거. 석고보드를 이렇게 붙일 때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석고보드 이게 제곱미터당 들어가죠? 제곱미터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석고보드 들어갈 때 보면, 석고보드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364에도 들어가는 게 있지만,
뭐 메탈 스터드라든지 본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본드가 몇 킬로그램 1제곱미터 들어가는데 본드가 몇 킬로그램 들어가는까지 다 이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킬로당 1킬로당 단가를 넣으면은 전체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나온 그런 자재비 농업이에요. 그래서 석고보드를 벽체에다가 붙일 때 이거는 원피인가요? 투피인가요? 그건 안 나와있네. 잠깐. 그죠? 석고보드 붙이기 원피네요. 여기 원피라고 가려서 안 보여요. 이거 투피가 있고 원피가 있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피를 붙이 들어간 게 3,000원, 3,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자 1위대가를 이렇게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저거 1위대가 근거표가 반드시 내역서에 첨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왜 나왔느냐? 이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석고보드 벽체 치부할 때, 투피 치부할 때 금액 나오죠. 이렇게 원피 칠 때 여기 금액, 투피 칠 때 아까 원피 칠 때 금액이 얼추 비슷하죠. 3,000원에 뭐 3,800원 정도 되는 자재비 인건비가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를 저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근거표를 해가지고 뭐 경량 1호, 2호, 3호, 뭐 목공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다 풀어가지고 첨부를 하게 돼 있다. 우리가 내역서를 제출할 때. 자, 그래서 그렇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공사를 내가 좀 꼭 따야 되거나 이런 우리 입찰 단계에서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견적서에 제출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 공사를 조금 내가 무조건 따야겠다고 하면 금액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금액을 낮출 때 뭐 이윤을 낮추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이런 데서 조금씩 뭐 줄여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 관리비라든가 이윤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뭐 자재비랑 좀 어떻게 좀 싸게 할 수 있으면은 뭐 농업이라는 것도 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여가지고 금액을 낮춰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따겠다라고 하는 취지. 나중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씩 더 이렇게 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도 회사가 돌아가려면 그런 식으로 뭐 무리해서 그 공사를 따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돌려막기 하는 거지만 또 좋은 공사 한번 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1대가 근거표대로 꼭 이렇게 그 내역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그런 기준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공사할 때 좀 내가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1대가 근거표와 내역서를 봤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수량을 파악하고 제로비 농업비를 넣는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